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회자 정리와 짝을 이루는 거자, 필반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고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거, 자, 필, 반. 거자, 필반이란 갈거, 놈자, 반드시 필, 돌아올 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어입니다. 직전 차시에서 학습한 바 있는 회자, 정리와 짝을 이루는 말인데요.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세상의 이치를 들어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는 말로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즉, 헤어진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거자 필반에 쓰인 한자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갈거, 놈자, 반드시 필, 돌아올 반. 거자 필반. 떠남이 있으면 반드시 돌아옴이 있다는 뜻으로 세상 일의 덧없음을 의미하는 말로도 이해하는 거자 필반의 각 구성자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갈거, 놈자, 반드시 필, 돌아올 반. 거자 필반은 화살표 방향을 따라 갈거, 놈자, 반드시 필, 돌아올 반의 순서로 풀이하시면 되는데요. 갈거자, 놈자자를 떠난 사람 혹은 헤어진 사람으로 풀이하면 되고 그 다음 반드시 필을 해석하여 돌아올 반자와 연결하면 됩니다. 즉, 떠난 사람은 꼭 돌아온다는 말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해석 순서에 따른 글자 위치를 기준으로 각 글자의 뜻을 마음속으로 읽으시며 활용한 자어 보겠습니다. 갈거자는 먼지를 제거하다 등의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자어 제거를 만들 수 있고, 놈자자는 신문이나 잡지 등에 글을 쓰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의미하는 한자어 기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자는 다른 방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어째서 라는 의미의 한자어 하필을 만들 수 있고, 돌아올 반자는 도로 돌려줌의 뜻으로 쓰이는 한자어 반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한자어 읽겠습니다. 제거, 기자, 하필, 반납. 즉, 거자 필반이란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만나면 반드시 이별이 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별의 아쉬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혹은 사망 후 떠나간 사람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니 너무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이 세상 이치라는 말로 풀이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의 아쉬움과 깨달음을 한용운 선생은 시 님의 침묵에서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별이 아쉬움을 전제한 경우에는 언젠가 만나게 된다는 말이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워하면 언젠가는 만나게 되는 영화 같은 일은 사실 실제에서는 일어나기 드문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또한 헤어짐을 심하게 슬퍼하는 경우에는 거자, 필반이 위로가 되겠지만 호의가 남아있지 않은 사이에서야 언젠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전혀 반갑지 않은 일이고 심지어 부정하고 싶은 말일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는 나와의 이별이 상대방에게 아쉬움이 될지 시원함이 될지를 염두에 두고 살면서 다시 만나질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잘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도 거자 필반을 이해할 수도 있기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말을 이별을 아쉬워하는 위로의 말로보다는 어느 누구와도 악연을 맺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젠가는 모두 만나게 된다는 말에 전적으로 신뢰를 보낸다는 전제하에서는 돌고 도는 인생사, 만나서 즐거울 때에 이미 헤어질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처럼 반드시 돌아옴도 있다는 뜻으로 거자 필반을 풀이하여 세상 일의 덧없음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하여도 될 것입니다. 함께 소리내어 한용운 선생의 시 님의 침묵을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어서 거자 필반을 구성하는 첫 번째 한자 갈 거자 공부하겠습니다. 갈 거자는 언뜻 보면 흑토자와 마늘 모양으로 생긴 사사사자가 결합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갑골문에 팔을 벌린 사람 아래로 입구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은 사람이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인 큰 대자와 입구자가 결합한 글자입니다. 여기서 입구자는 입이 아닌 문을 뜻하는 것으로 갑골문에서의 거자가 사람이 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떠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갈거자를 활용한 한자어 살펴보겠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로 진나라 때의 도연명의 귀거래사에서 나온 성어인 귀거래는 돌아갈 귀자와 갈거자, 올레자로 이루어집니다. 열심히 살아야 했던 벼슬길에서 한가롭게 귀거래를 꿈꾸는 것은 일종의 위로이다 등의 문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한 한자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돌아갈 귀, 갈거, 올레, 귀거래. 놈 자자 사람 자자는 나이 드신 어른, 즉 노인에게 아랫사람이 자신을 낮추어 말한다는 뜻을 합하여 말하는 대상을 사람 혹은 놈의 뜻으로 쓰는 글자입니다. 현대 후기 산업사회에서 노인은 생산력을 상실한, 그래서 사회의 구성에 부담을 주는 존재로 전락했지만 정착 농경사회를 살았던 고대 중국에서 노인은 지혜의 원천이었습니다. 축적된 경험이 곧 지식이던 그 사회에서는 풍부한 경험을 확보한 노인이 그 사회의 지도자였고 대소사를 판단하는 중거를 제공하였기에 공경과 존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에게 자신을 낮추는 표현으로 쓰였던 글자가 몸자자, 사람자자입니다. 놈자자는 책이나 신문 혹은 잡지 등의 출판물을 읽는 사람을 의미하는 한자어 독자 혹은
병을 앓는 사람을 의미하는 환자 등의 한자어로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한자인데요. 근본 시간에는 놈자자 혹은 사람자자의 모양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도, 돕도, 사치할사, 내기도자의 순서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도자는 왼쪽 부의 눈목자와 사람자자로 이루어진 한자입니다. 범죄 현장을 목도하였다 등의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문어적인 표현이기는 하나 어떤 모습이나 장면을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한자어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장면 등을 본다는 의미를 담는 글자이므로 왼쪽 부에 눈목이 쓰인 것임을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으로 놈자자를 활용한 모양자인 도읍도자를 보겠습니다. 도읍도자는 놈자자와 고을읍자가 결합한 모습으로 도읍이나 도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인데요. 인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체 생활을 하였고 점차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을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즉, 왼쪽 부의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오른쪽 부의 고을을 형성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글자가 도읍, 도자입니다. 조선은 한양을 도읍지로 정하였다 등의 문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한자 사치할 사 보겠습니다. 사치할 사자는 상부에 큰 대자가 있고 그 아래로 놈자자를 결합한 글자입니다. 학계에서는 사치할 사자를 사람이 머리 장식을 크게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글자로 보는 주장이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옛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이나 부를 과시하기 위하여 머리에 화려한 장식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 사극을 보면 남녀를 불문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머리에 아주 호화로운 관을 쓰거나 비녀로 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글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듯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자신의 힘으로 서지도 걷지도 못할 정도의 크고 무거운 장식을 하기도 하였다고 하니 그 장식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글자를 사치할 사자로 보는 것입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말고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한다 등의 문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기도자 보겠습니다. 내기도자는 왼쪽 부에 조개 패자를 두어 내기에 재물이 관여한다는 뜻을 드러내는 글자입니다. 예컨대 내기도자를 활용한 한자어 도박의 자전적 의미는 화투, 카드놀이, 시합 등과 같이 그 승부가 불확실한 일에 요행을 바라고 돈을 거는 일, 혹은 요행수를 바라고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일에 손을 대는 일을 의미합니다. 즉, 선의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도박은 일확천금의 요행수를 바라 재물이 오고 가는 행위이므로 글자에 조개패를 구성자로 쓰는 것입니다.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다가는 패가 망신하기 십상이다 등의 문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놈자, 사람자자의 모양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도, 도읍도, 사치할 사, 내기도.
이어서 반드시 필자 공부하겠습니다. 필자를 자전에서 찾아보면 부수가 마음심으로 지정되어 있고 하여 마음심자에 삐침을 결합한 글자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필자는 마음심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글자입니다. 반드시 필자를 파자해 보면 여덟팔과 말뚝익자가 결합한 글자인데요. 이때 쓰인 여덟팔은 단독으로 쓰일 때는 숫자 8을 의미하지만 구성자로 쓰일 때는 주로 나누다는 의미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또한 말뚝익자는 우리가 흔히 주살익으로 쓰는 글자인데요. 여기서는 익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뜻 가운데 말뚝익으로 보아 반드시 필자의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골문에 그려진 주살익자의 모습은 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줄을 묶어 놓던 말뚝을 그린 것이어서 반드시 필자에서는 말뚝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반드시 필자는 나누다의 의미를 가진 여덟팔과 말뚝익자를 결합하여 땅을 나눌 때 말뚝을 세워 경계를 분명히 하여 나눈다는 데서 반드시 혹은 틀림없이의 뜻으로 쓰는 글자입니다. 반드시 필자를 활용한 한자어 살펴보겠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비가 내리는가 라는 문장을 만들 때 쓰인 하필은 다른 방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어찌 꼭 달리 방법도 있을 터인데 왜 꼭 정도의 의미로 쓰이는 한자어입니다. 어찌 하자와 반드시 필자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화면에는 실지 않았지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문장에서 없어서는 아니 된다 혹은 꼭 소용이 됨을 의미하는 한자어 필요에 쓰인 필자도 반드시 필자입니다. 학습한 한자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 반드시 필, 하필. 이어서 거자 필반에 쓰인 마지막 글자 공부하겠습니다. 반자는 쉬엄쉬엄 갈 착자와 되돌릴 반자가 결합한 모습으로 돌아오다나 돌려보내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오른쪽 부에 쓰인 되돌릴 반자는 손으로 사물을 뒤집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돌이키다 혹은 되돌리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에 쉬엄쉬엄 가다 라는 뜻을 가진 착자를 결합하여 돌이키다 혹은 돌아오다 혹은 돌려보내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돌이킬 반자를 활용한 한자어 살펴보겠습니다. 남에게서 빌린 것을 돌려줌을 의미하는 한자어 반납은 돌이킬 반자와 드릴 납자로 이루어지는데요.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였다 혹은 휴일도 반납할 만큼 일감이 밀려든다 등의 문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한 한자어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돌이킬 반, 드릴 납, 반납. 잘 쓰여진 서체의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 있길래 화면에 실었습니다. 학습한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의 의미를 생각하시며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부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